오늘은 시민 일상을 챙기는 도시를 주제로 우리 시 조직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조직 비전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흥선 호흡권의 많은 시민들께서 함께 저희들 미래가치 공유의 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제가 시장을 취임하고 나서 기존에 하던 원래 회의,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던 원래 회의를 하지 않고 우리 시의 정책 방향, 또 시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시정을 끌어가는지 하는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매월 그 원래 회의를 대신해서 이런 미래가치 공유를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 의정부시의 행정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4개 번역으로 있었던 것을 2개로 축소를 하고 그 인력 중에 국장 한 분을 이제 도의 행정 그 본청에 편입을 시키는 이런 행정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직접 이렇게 현장에 와서 시민분들을 만나 뵙고 우리 지역에서 있는 일, 그리고 또 우리 시가 어떤 정책의 철학을 가지고 가고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나누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7월달 되면서 장마도 오고 걱정들이 많으시죠. 저희도 7월달 되면서부터 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여지는 것이 우리 시의 안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저희들이 늘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생활에 어떤 모습일 건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시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의정부시가 하는 일들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크게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크게 봐서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시의 기본적인 성장의 바탕을 키우고 기본적인 시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본 틀을 만들어가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이야기는 비전을 잘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연차별 교육을 세워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한 축이겠죠. 또 한 축은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챙겨보는 일입니다. 일상생활을 챙긴다라고 하면 어떻게 접근하게 될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엔 한 3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사시는가,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듣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현장 기상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가급적 만나고 그리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듣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행정인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살피는 일들입니다.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로드 체킹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계속 현장에 나가봅니다. 혹시 길이 파인 데는 없는지, 혹시 쓰레기는 곳곳에 쌓여있는 것은 없는지, 혹은 특별히 생활하시는데 불편한 분들은 없는지, 혹은 이 지역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챙기는 것이 일상생활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일상생활의 큰 중요한 건 그렇게 불편하다 혹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신속하게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갖고 노력을 하면 훨씬 더 빠른 조치가 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훨씬 빠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이번에 우리 번역별로 국장님들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될 것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사소한 일들은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일들은 직접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일을 해서
불편한 일을 빨리빨리 해소해가는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일상생활을 챙기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들은 역시 생활이 다른 분보다는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 갖고 배려를 해드려야 될 분들이 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챙기는 일입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큰 원칙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누구나 자기 일에 대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걸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특별히 사회적인 제약이 없으면 무슨 일이든지 원하는 대로 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속에서 내가 경제 영역도 넓히고 그리고 내가 자아실현 만족하는 것들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 사회를 만들다 보면 부득이 그 경쟁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처음에 출발부터 굉장히 어려운 분들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살다가 그 경쟁에서 뒤로 물러서게 됐을 때 다시 재출발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그분들이 누구나 이 사회 속에서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세세하게 살피는 일들, 이런 일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권역에 와서 흥선 호원권역에 와서 말씀드리게 되니까 우선은 우리 흥선 호원권역에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상에 챙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우리 의정부시 어떻게 바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진행해 왔었습니다. 제가 제일 역점을 두었었던 것은 역시 의정부에 꼭 필요한 것은 좋은 일자리 문제입니다. 의정부가 그동안 경기 북부에 중심 도시로 있었습니다만 과밀업대 권역이라고 하는 여러 행정 규제도 많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은 소상공 중심의 경제 구조였었는데 소상공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외부 사람들이 의정부에 많이 유입이 되는 때 순항할 수 있는 이런 경제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가 경기 북부에 있으면서 교통이 계속 발달돼 가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고향 사람들이 명절 되면 제일시장에서 장 봐가지고 고향시로 갔고 남양주시도 갔고 포천도 갔는데 이제 올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의정부에 좋은 일자리들이 자꾸 줄어들어가게 됩니다. 이 현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1인당 GRDP에서 경기도에서도 최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의정부 시민들이 일자리에 있어서 서울의 종속도가 계속 높아져가고 이런 일들이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아침마다 일부러 출근을 하는 데를 가보게 됩니다. 서울에 아침마다 가려고 전철은 물론이고 버스마다 줄 서서 꽉 태워져 가게 됩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출근하는 시간 얼마나 걸리세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왕복 생각하면 3시간에서 4시입니다. 이런 삶 속에서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한 겁니다.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역시 좋은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역점적으로 노력을 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래도 5개의 큰 투자 유치를 끌어냈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아주 구체적인 과실이 나타났던 것이 LH 경기 북부 본부가 이제 입주를 해서 그곳에서 업무를 시작하는 등의 일입니다. 또 하나는 도시를 어떻게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거 핵심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의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의정부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구조의 도시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의정부시가 4개 좋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 형태고 그리고 하천의 중요한 하천 6개가 전부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서 도시가 발달할 때 이렇게 모여서 발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10분에서 15분 정도만 걸으면 누구든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좋은 구조고요. 또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 정책을 잘 만든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5분 내에 내가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모든 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 스터디를 많이 해보니까 걷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걷기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꼭 필요합니다. 우선 도로가 안전하고 편안해야 걷기 좋은 도시가 되죠. 그리고 좋은 자연 생태 환경을 갖춰야지만 걷기 좋은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이 발달이 돼야지만 걷기 좋은 도시가 되고요. 그리고 도시의 곳곳에 이야기가 있고 걸을 때마다 곳곳에 가서 쉬면서 이 도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움들이 있어야 됩니다. 문화공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그런 조건을 다 갖춘 도시는 분명 좋은 도시일 겁니다. 매력적인 도시일 겁니다. 그것을 하나로 비교되는 것이 걷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림으로 제가 여기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걷기 좋은 도시, 생태문화 도시 뭐 등등등등 많이 썼지만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이 귀결되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흥선호원군의 큰 미래 사업들 생각해 보면 우리 흥선호원군은 씨앗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굉장히 향후 중요하게 됩니다. 현재는 그 씨앗을 전 우리 시장님이 계실 때 거기를 물류 그리고 아파트를 짓는 계획을 국가 계획을 반영시켰는데 그것을 우리 디자인 클러스터로 바꾸는 것으로 이렇게 국가 정책을 이제 최종 수정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고 나면 그 큰 정책에 맞춰서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띄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면서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다른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정부역 앞에 우리 의정부 시의 잠재력을 전부 모아가는 큰 개발 프로젝트가 앞으로 한 2주 내에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하게 될 겁니다. 의정부역은 의정부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우선 의정부 사람들이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공간이 의정부역 일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역에서 제일 시작까지 이르는 그 공간이 우리 의정부시의 상업용지의 70%가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곳이 무언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경제적으로 심장치 뛰듯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우리 의정부 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한다. 활력 있게 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단적인 표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하는 것은 GTX-C 노선이 2018년 의정부역에 개통하게 됩니다. GTX-C 노선이 개통하면 우리 의정부시에 굉장히 큰 기회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굉장히 위기 요인도 될 것입니다. 그 위기 요인의 핵심은 GTX-C 노선이 개통이 되면 의정부역은 창동역하고 필연적으로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역에서 창동역까지 5분 거리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창동역 일대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것에 모여서 모든 일상적인 즐기는 일 그리고 모든 업무를 다 창동역 일대에 와서 하도록 대규모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그나마 의정부역에 모이던 사람들, 의정부역에 와서 소비를 하던 사람들이 창동으로 자연히 흡수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의정부 우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부역 앞에 현실을 보면 어떤가요? 그 앞이 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남북으로 공원이 갈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지하를 거쳐서 다시 횡단보도를 건너서 행복로 제일시장으로 가야 돼서 그 공간이 사람이 모여서 활성화될 수 있는 사업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수도권에 어디든 역 앞을 생각해 보시죠. 역 앞이 그렇게 정막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역 앞은 심장처럼 떠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활성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걷는 보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져가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현재 공원의 기능을 2배로 늘리고, 2배로 늘리는 방법은 이렇게 높여서 복층화시키고요. 거기에 의정부의 랜드마크가 정도 될 것인데 한 65층 건물 하나, 그 다음에 20층 건물 정도 하나 떠서 수직으로 연결시켜서 지하에서는 지하 상가 600개의 상가들이 전부 연결되고, 그리고 걸어서 바로 행궁로 다 이어져가는 그런 큰 계획입니다. 우리가 이런 큰 계획을 가지고 의정부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구상을 해서 현재 발표 단계까지 한 1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스터디한 건 6개월 좀 되고요. 전문가들이랑 집중적으로 토론을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정부에서도 그 계획을 뒷받침해서 엊그저께 이틀 전에 전국에서 공간 혁신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면서 의정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의정부역에 있던 모든 용도 제한이 다 풀리게 되고, 그리고 용적률이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풀어져서 한번 전방 전략적으로 개발해 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안에는 버스의 환승센터 같은 것도 지하에 다 포함시켜 갑니다. 의정부역은 향후 6개의 철도 노선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 수도권에도 6개 철도 노선이 모이는 것은 아마 청량리역 정도일 겁니다. 굉장히 큰 잠재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곧 발표하게 될 겁니다. 전체 투자 비용은 한 1조 3천억 정도 되리라고 보여지는데요.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땅값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다 의정부시 소유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8,000평 정도 땅이 소유이기 때문에 민간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땅값을 제외하고 투자하고 들어와서 나중에 그것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표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를 해서 의정부역의 때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경기 북부, 아니 수도권의 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백운수 미술관을 시립미술관으로 바꾼다라든지, 또 캠프잭스를 어떻게 바꾸고 하고, 또 우리 종합운동장역대 종합운동장역대를 대대적으로 바꾸는 일들을 올 하반기부터 이제 설계는 다 끝났고 투자돼서 변화시켜 가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변화가 있고 나면 우리 흥선 보험권에 큰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선 우리 흥선 보험권의 큰 그림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을 챙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현장 시상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고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저한테 건의해 주신 것만 하더라도 한 1150 정도의 상담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 시상을 통해서 들어보면서 저한테는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런 게 불편해, 이런 데 관심을 가져줘라고 이렇게 작은 말씀을 하시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울려듣게 마련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돌아보면 옆에 동네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비슷한 동네 문제가 있고, 조금만 확산시켜보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쉽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현장 시상을 통해서 저희들이 체킹했었던 것을 쭉 분석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교통 문제 쪽에 굉장히 불편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선 버스 노선도 그렇지만 주차 문제도 그렇고, 교통 문제, 출퇴근할 때 교통 문제 잘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의견들 제일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의 문제입니다. 도시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도시를 잘 가꾸는 출발점은 역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청소가 안 되고 구석구석 지켜보면
쓰레기 쌓이는데 늘 쌓이기 마련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 관심 가져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또 하나, 안전의 문제에 대한 지적들 많이 하십니다. 도로가 가다 보면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걷다 보면 최소한 내가 걷을 때 중심을 잃었을 때 쓰러질 우려가 많아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데 여긴 미끄럽지 않을 듯 보이지만 실제로 경사가 져서 많이 넘어져요. 뭐 이런 일상의 이야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일상에 말씀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역량이 어디로 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방향 설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제가 현장 기상실을 통해서 또 제 스스로 그 대화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것은 한 분 한 분이 느끼는 생활의 불편이 저한테 제가 한 걸음 떨어져서 페이퍼를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절박하게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빠르게 적극적인 반응을 하도록 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로드 체킹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찾아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의정부에 있는 공직자들이 1,500명 됩니다. 1,500명쯤 되는 우리 공직자들이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갖고 지켜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의정부시 굉장히 빠르게 변화될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지역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해왔지만 지역공무원으로서 오래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기 일을 적정한 범위 수준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관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자꾸 확장시키고 싶어도 내가 예산은 충분한지 또 지금 일도 바쁜데 인력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는지 이 일을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추진할 때 갈등이 굉장히 커질 텐데 법적인 뒷받침이 될까 이런 고민을 자꾸 하는 것에 익숙해진 우리 눈은 웬만한 일은 그냥 다 불편해서 참고 살면 되지라고 하는 것에 습관이 되기 굉장히 쉽상입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인식들을 우리 공직자부터 좀 바꿔보자라고 하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문제 있는 것 역시 문제 있다고 보자. 그리고 해결책은 그때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우리부터 공직자부터 바꿔보려고 이렇게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많은 의견을 주신 것들이 변화되어가는 모습들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견 분야변호 일상생활을 챙겨가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려보면 버스 노선의 확충 좀 관심을 많이 기울여봤습니다. 제가 의정부여고를 이렇게 방문해 보니까요. 한번 교장 선생님이 의정부여고 한번 시간 내서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정부여고 총학생회장이 저한테 데이터를 하나 꺼내놓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여고에 다니는 학생 중에 30% 이상이 고산 밀락에서 다닙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호원 흥성권역엔 특히 흥성권역에 학교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기가 중심시가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의정부시 전체를 보면 학교 수가 학생 수에 비해서 충분하기 때문에 고산 밀락에 더 초등학교는 의무적으로 세우지만 고등학교는 더 늘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 많이 오게 되죠. 그런데 거기 오는 버스편은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버스편이 없어서 바깥 타야 됩니다. 한 번은 꼭 바깥 타야 되고요. 두 번 바깥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비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는데요? 1시간은 기본이고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1시간 20분 걸립니다. 왕복 생각해보면 학생들한테는 너무 지나친 거죠. 그래서 바로 새롭게 버스 노선을 만들어서 그것이 1-7인가요? 그 버스를 만들어서 넣고 그런 일들 하나의 예시만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찾고 특히 제가 교통 부분에 역점을 두고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제가 거리를 가다 보면
무엇보다 이면도로에 대형 화물차들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눈에 많이 띄더군요. 대형 화물차가 있으면 우선 일반 승용차들이 주차하는 것보다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더 제가 문제의식을 느낀 것은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 큰 차 밑에서 아이들이 뒤에 있다가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골목으로 튀어나오고 했을 때 그 안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 차량들이 옮겨갈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면서 지금 대형 차량들은 전부 외곽으로 이렇게 뽑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는 미군이 떠난 공여지 그리고 한국군이 떠난 군부대 부지가 개발을 기다리면서 있는 부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부지들이 개발이 되려면 적어도 3년에서 5년쯤 걸릴 겁니다. 그 공간에 대형 주차장들을 만들어서 갭 카일에도 그렇게 되고요. 상륙 보충대에도 지금 대형 차량 한 100명 정도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주차 공간 좀 최대한도로 이렇게 매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앞에 꼭 주차를 하려고 하면 정말 이거 주차장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도로를 걷는 것이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하면 100m에서 200m쯤 걷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고 한다면 주차 문제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들라는 것도 그런 뜻 중에 하나입니다. 안전의 문제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어제 제가 경희초등학교 학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출범을 하는 데를 갔었습니다. 가서 보면서 눈에 띄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학교 교목 울타리하고 인도 도로폭이 너무 좁아서 일반 시민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통한 거에 있어서 너무 제약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학교를 설득해서 그 울타리를 조금 안쪽으로, 그 안쪽으로 해도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안쪽으로 해서 넓히는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의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거리에 이 거리 공간이 내 집, 내 땅이라고 하면 여기에다 이렇게 지장물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볼라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있는 그 볼라드 중에 제가 취임하고 한 60% 정도 다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볼라드 없어서 불편하던가요? 제가 보면 지금 더 뽑아도 됩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어떤 지명을 알리기 위한 지장물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교회, 사찰, 관공서 뭐 등을 알리기 위해서 별도의 지장물을 하나 세워서 이렇게 이름을 표시합니다. 그거 띄어서 가로등에 붙여도 되고요. 그거 띄어서 신호등 옆에 붙여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각 하나씩 다 세워둡니다. 우리가 도시를 잘 갖고 있는 도시 한번 가보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서울의 강남만 가보십시오. 가로가 왠지 모르게 이렇게 넓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있을 때마다 세우게 되는 신호등, 가로 표시판, 등등이 있죠. 가로등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4-5개 되는 걸 하나로 다 모아서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로 환경을 대도적으로 바꿔갈 것입니다. 우리 호원권에게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3군데가 시작이 될 겁니다. 하나는 우리 강동산 주민센터 앞에 있는 신촌로 바꾸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는 의정부 시청부터 의정부역까지 시민로 바꾸고요. 또 마모사에서 회룡사 올라가게 쫙 바꿔가는 일들 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의 모습 가게 될 것입니다. 환경 부분에 대해서도 온천의 생태 환경을 바꿔보거나 혹은 가금철교 주변에 예전에 쓰레기만 잔뜩 있었던 곳인데 그 부분들 지금 정원으로 바꿔가고 있고요. 또 우리 직동근린공원 옆에 그 호원동에 보시면 지금 막 호원 2동 주민자센터 앞에 공사 이렇게 하고 있죠. 거기가 보면 도로에 이렇게 산처럼 바로 이렇게 언덕이 돼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졌죠. 조금 안쪽으로 밀어서 거기를 광장 형태로 만들어서
그 미더 아파트 뒤쪽으로 쭉 이어져 가게 되는 길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그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가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변화이긴 합니다만 종합운동장 옆에 우리 실내체육관 그 언저리 가보면 불법 경작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있죠. 다 치우고 그곳에 정원 같은 공원으로 꾸미는 일들을 바로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종합운동장 일대에는 주변은 저희들이 일반 휴식공간, 스포츠 레저 파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변화들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 제일 중요한 것이 잘 듣고 그리고 어디에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잘 찾아보고 그리고 동작이 빠르게라고 하는 것인데 저희한테 건의 들어왔었던 의견들 한 1,200원 가까이 되는 의견 중에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62%는 다 해결됐더라고요. 앞으로 6개월 내에 그 중에 한 20% 더 해결되고 80%는 다 빠르게 다 해결될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10%는 제 얘기 중에 못할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 것도 말씀하셨더라고요. 대신 어렵고 힘든 건 왜 어렵고 힘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한 것들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배려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정부 시청 옆에 보면 먼저 이렇게 하얀 것으로 지붕을 씌운 체육관 같은 공간이 있죠. 전에 그곳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주로 헬스를 치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시장이 되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분들 중에 한 분들이 누군가 보게 되면 발달 장애인을 가진 가정들이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커서 덩치는 어른처럼 큰데 하는 행동은 굉장히 아이들하고 행동이 똑같습니다. 그들이 무언가 자기들의 욕구를 발산할 수 있는 욕구 발산이라는 게 결국 덩치가 커지고 그러면 바깥에 가서 뛰기도 하고 뭔가 활동들을 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발산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모두의 운동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달장애인 우리 가족들이 자기 아이들이 데리고 와서 그곳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100번 늘려놨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거 없고 유사하게 발달장애를 가진 그분들이 자기 아이들에 대해서 함께 같이 보내고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계속 늘려가보려고 합니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더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우리 발달장애인을 가진 사람의 아픔을 절절하게 쓰고 한번 우리 집을 방문해 주세요. 가보았습니다. 큰 아이가 막 갑자기 엄마를 물고 막 뭐 이럽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 돌봄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와서 일주일에 몇 시간 와서 그 아이를 돌보도록 합니다. 그런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아이는 그래도 좀 괜찮은 아이들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하는 분들도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아이들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와서 너무 힘드니까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 돌봄을 하는 분들한테 맡겨놨을 때 불안한 겁니다. 이 아이가 워낙 행동이 거치고 그러면 그 돌봄 서비스를 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 강한 물리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뭔가 행동을 하게 되고 불안하니까 부모들이 늘 옆에서 지켜보고 돌봄 서비스를 받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돌봄 서비스를 받는 분이 저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 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을 외부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족이 한다면 가족에게 외부 사람이 오는 비용을
준다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도는 그걸 막고 있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하고 정부 설득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바꿔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녀보면 제일 힘들고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수급자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기초수급자를 결정하려면 그 속에 소득은 무슨 재산이 있느냐 전부 따져보고 자식들은 다 있느냐 다 따져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식들이 있는데 자식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자식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분들에게 그렇다고 제도를 바꿔서 원칙을 뺄 수는 없고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우리가 돌봐줄 수 있는 방법 없는지 찾는 일들, 그런 일들을 특성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런 분들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제도적으로 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을 케이스로 우리가 스터디를 해서 우리 공식적인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의 방법을 통해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활동을 하는 것들을 요약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행정을 함께 해주실 때 우리 행정은 올바로 발전해 갈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골목 구석구석이 어떤 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관심 갖고 같이 지켜봐 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골목에 쓰레기 버려지는데 맨날 버려지게 되고요. 골목에 으슥한 곳 늘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돼 있고요. 또 파인 곳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곳에서 뭔가 계속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깨진 유리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진 유리창에 있는 자동차를 놔두면 그곳에 계속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골목을 지킨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정책 구현을 했는데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의견 주시고 같이 그것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변화시키는 노력, 우리 마을의 주민자치위원회 또 동장협의회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논의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이 뭘까 하는 현실적인 일들을 찾아서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잘 찾아내는 일들, 이런 일들을 해가고자 합니다. 2년 정도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 우리 시민들과 함께 했었던 보람 있는 일들 몇 가지 떠오릅니다. 취임한 지 한 3달도 안 됐는데 우리 입성마을에 아동 성범죄범 김근식이 들어온다는 그 정보를 접하고 정말 위기감 느꼈습니다. 그 입성마을에 있는 동물보호공단 그 일대의 반경 1km에 아이 관련한 기관이 23개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에 김근식과 같은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률이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로 온다라고 할 때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습니까? 그때 우리 의정부 시민들께서 전부 한마음으로 모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결연한 의지를 표현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앞에 도로를 김근식이 출소하는 날에 맞춰서 0시부터 도로 폐쇄 명령을 내리는 강공수를 두면서 했는데 그때 우리 시민들이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 그 문제에 막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함께를 해주셔서 가능했습니다. 또 우리 의정부시가 정말 갈등 문제 해결 중에서 잘했다라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쯤에 우리는 소각장 문제를 자율성으로 옮기는 것을 시민들께서 합의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일 없습니다. 계속 다툼이 있고 우리 곳에 못 들어온다라고 그걸 다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취임하면서부터 한 1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철저히 스터디를 하면서 우리가 행정이 모든 정보를, 합리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준비하고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그것을 시민 공론에 묻힌다. 무작위로 각 번역별로 15분씩 모아서 60분이 매주 토요일 3주에 걸쳐서 집중 토론을 하고 합의점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자일동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그 광경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합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마을의 아픔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같이 포옹을 하고 우리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우정부 시민들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들 스스로가 수기를 갖고 토론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나가는 이 힘이 바로 저는 의정부시를 바꿔가는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고산동의 물류기지가 굉장히 논란이 컸습니다. 고산동의 전체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물류기지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가까운 50m 안에서 아파트가 있고요. 한 230m쯤 떨어진 게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형 물류차가 계속 드나들 때 안전의 요소 문제가 되고, 그리고 향후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발전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 시민들께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고 같이 힘을 모아주셔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우리들의 경험,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같이 손을 잡고 해결해 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이 결국 저는 의정부를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바꿔 가보고 싶습니다.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꼭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장 이임순 귀하께서는 남다른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는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표창장 이애란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신희찬 귀하는 다양한 봉사활동과 선행 나눔에 앞장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셨기에 모범 시민으로 표창합니다. 의정부시장 김동근. 표창장 임성우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홍경애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정금숙 표창 내용 같습니다. 계속해서 2분기 지역발전유공
2024년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유공, 2024년 상반기 재난안전관리 우수 유공에 대한 표창장 수여입니다. 왕명수님, 정규형님, 유혜순님, 김명수님, 박상감님, 박선웅님, 안세윤님, 수상자분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왕명순, 귀하는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 발전에 헌신하여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의정부시장 김동근. 표창장 정규혁, 귀하는 평소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 조성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의정부시장 김동근. 표창장 유혜순,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김명순, 귀하는 투철한 안전의식과 헌신적인 안전문화활동으로 내 삶을 바꾸는 의정부시를 만드는 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의정부시장 김동근. 표창장 박상갑,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박선옥,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표창장 안세윤, 표창 내용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 체납정리 평가 부분, 특별 세무조사 평가 부분,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유공에 대한 도지사 표창장과 제22회 국회의원 선거 유공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표창장을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징수과장 하영식님, 김대준님, 이영훈님, 황지연님, 이정민님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 의정부시, 귀 기강은 2023년 회계연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부상으로 상사업이 항상 들어갑니다. 표창장 김대준, 귀하는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 업무 추진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부상으로 오늘 장소가 끝납니다. 표창장 이영은, 귀하는 적극적인 특별 세무조사 업무 추진으로 수문세원 마을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이상으로 원고를 방송권 표창장 황지현 귀하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에 이바지한 공모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이상으로 오늘 방송권 진행합니다. 표창장 이정민 귀하는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장을 수여합니다.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세윤. 이상으로 시민입니다.